그 가장이혼, 소송사기, 오피스 허즈밴드 또는 중원적 사실은 이 여자 의뢰인이 잠수를 탑니다. 재판했던 남편하고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이혼도 유효라고 봐버립니다. 필요 없어. 그건 유효해. 이 사람 채권자는 억울하잖아요.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언론엔 언론. 박병구 변호사님을 찾아주세요.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오화는 에피소드가 항상 이 드라마나 에피소드가 두 개로 구별이 되죠. 우리 차은경 변호사 장나라님의 이야기가 이혼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의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서는 그 가장 이혼, 소송 사기 이런 게 테마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또 장나라 차은경 변호사 이야기에서는 오피스 허즈밴드 또는 중원적 사실은 이런 두 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리 변호사와 그러니까 1년차 신입 변호사 2명, 남자 변호사 전원우 변호사한테 회사에서 시켜요. 뭐냐면 의뢰인들이 여자 의뢰인이 우리한테 이제 회사한테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재판상 이혼을요. 그러면서 성공보수대 약정을 해요. 이혼 인정되면 3천만 원의 성공보수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혼 소송을 받아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여자 의뢰인이 잠수를 탑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서는 이제 그 기본 자료를 주면서 찾아가서 성공보수를 받아라고 해요. 두 신입 변호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그 여자분을 만났죠. 근데 이혼했다던 그 남편, 재판했던 남편하고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채무 문제 등등으로 해서 가장 이혼을 했어요. 가장 이혼을 했고 나가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성공보수도 못 주겠다 이런 에피소드인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우리 법원의 태도는 협의 이혼에서 가장 이혼, 그 당사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가장 이혼이니까 이건 이혼이 아니니까 원래도 돌려주라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법원은 가장 이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때문에 거짓된 이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재판부는 특별하게 설득력에 따른 이유를 대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 그 순간에 최소한 이혼의 의사는 있었다고 봐서 그 가장 이혼도 유효라고 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가 주의해야 되실 게 어떻게든 어떤 다른 불순한 목적, 다른 목적으로 합의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돌려놓기 위해서 그게 가장 이혼이라고 재판부에 주장하고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필요 없어. 그건 유효해라고 해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사기는 뭐냐면 민사재판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 실제로는 허위의 채권이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의 채권에 기해서 법원을 속여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승소 판결 받으면 상대방으로 재산이나 재물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 이게 이제 소송사기거든요. 이 케이스는 또 여기서 막 소송 사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소송 사기는 아니죠. 거짓으로 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했을 뿐이고 또 우리 법원의 태도에 의한다면 이 경우에도 이혼은 맞는 거니까. 그래서 법원을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설사 기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상대방 남편을 통해서 남편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사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짜 이혼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송 사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그렇죠. 수 있지만 그걸로 어떤 그 물질적, 재산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사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는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재물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사기란 말도 그거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사기죄 중에 하나가 소송을 통해서 사기를 했을 때 소송 사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득하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뭐 지불해야 될, 갚아야 할 어떤 채무를 벗어나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둘이 연대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그때 거짓말로 이혼을 함으로써 한 명이 빠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법원의 태도에 의한다면 그렇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혼은 유효한 거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유장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이렇게 한쪽으로 돌려놓는 케이스는 네. 그 다른 이야기인데 사회행위 취소 소송,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사실은 남편이 10억의 빚을 갖고 있어요. 둘이 재산은 5억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남편 명의로 돼 있어. 근데 사실은 5억 중에 2억 5천 최소한 부인 못 쉬겠죠. 근데 남편의 채권자가 여기 들어와. 사행위 취소,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와서 다 하면 5억을 다 날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망하는 건 좋은데 부인까지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남편이 이혼을 빙자해서 재산 분할로 2억 5천을 주는 게 아니라 5억을 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 즈음에 이혼을 핑계로 해서 모든 재산을 부인한테 줘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 채권자는 억울하잖아요. 이때 부인을 상대로 민사상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5억 재산 중에 2억 5천만 부인 몫이잖아요. 2억 5천은 남편 거, 남편이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원칙론만 말한다면 이 채권자가 이 소송을 통해 이겨요. 그래서 2억 5천은 부인 몫으로 놔두고 2억 5천은 돌려받은 다음에 그걸 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경우죠. 네. 이 케이스가 일반적인 케이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성공보수를 받으러 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쪽 변호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오면서 결국은 이제 못 준다고 하니까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냐?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쪽 분들은 의뢰인들은 아니 우리가 이혼을 목적으로 갔는데 이혼을 결국은 다시 재혼했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보수 못 준다라고 우기는 건데 설득력이 없고요. 일단 소송을 단위로 우리가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했기 때문에 소송을 놓고 보면 이혼을 판결을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보수 조건은 당연히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원우 변호사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변호사 입장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했잖아요.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조건부 약정, 조건부 성공보수, 조건을 성취했으니까 약정된 금액을 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어지는 또 에피소드, 오피스 와이프. 네. 예. 정은준 변호사가 같이 근무하면서 창규 변호사 후배죠. 이 정은준 변호사가 창규 변호사를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그 창경 변호사가 남편이 김지상 원장을 상대로 그리고 상간녀인 최사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요.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과장되게. 이 차은경 변호사하고 정우진 변호사가 오피스 허스밴드, 오피스 와이프 사이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 내에서 부적절한 유부남 유부녀가 부적절한 서로 플라토닉을 사랑을 한다거나 나가서 에로틱한 사랑하는 경우를 오피스 허스밴드, 오피스 와이프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오피스 허스밴드 와이프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뭐 부적절한 관계는 더더욱 없었고요. 그 후배인 정우진 변호사가 창규 변호사를 존중하고 존경할 뿐이고, 그리고 창규 변호사는 후배인 정우진 변호사를 좋은 동료 파트너로 이렇게 서로 대우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아닌데, 이런 공격을 하니까 유명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원고 측, 차은경 변호사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언론엔 언론, 귀에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는다는 게 이제 중원적 사실은 이슈를 터뜨립니다. 중원적 사실? 네. 중원적 사실은 또 어떤 건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중원과 사실론이 합해진 건데 중원은 결혼이 2개, 그러니까 정상 법률론이 2개인 게 중원입니다. 그럼 부인이 법적으로 2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수리를 잘못해가지고 2개가 됐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적법한 혼인신고를 하고요. 미국에 가서 외국에 또 적법한 혼인 2개, 이게 중혼이에요. 네. 네. 중복된 혼인. 네. 그리고 사실로는 아시겠지만 실제로 누가 봐도 부부생활입니다. 부부생활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아닌 게 사실혼입니다. 차은경 변호사하고 김지상 원장이 이제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아예 김지상 원장이 최사라 집에 가서 같이 삽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혼이잖아요. 법률혼이 있는데 중혼이고, 근데 이 뒤에 김지상 원장과 최사라 팀장과의 관계는, 그 관계는 사실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깨끗하고 우리가 보호할 만한 사실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실혼이잖아요. 유부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원적 사실, 이 표현은 법률적 판결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중원적 사실혼은 사실혼과 달리 법적 보호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한번 그러면 5화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5화는 2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 에피소드에서는 가장이혼 이야기, 소송사기 이야기, 성공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론으로 가서 우리 차은경 변호사의 이야기에서는 오피스 허스밴드, 오피스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반박하는 논리로 중원적 사실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네, 당연합니다. 박병구 변호사님을 찾아주세요.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